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최종 결과 값은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결장자 및 상대 전적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드리려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 및 추천 픽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신한은행과 BNK썸입니다. 신한은행은 시즌 내내 부침이 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62.2점, 실점 68.4점을 기록 중이며 홈에서는 득점이 더 떨어지는 59.6점에 그치는 반면 실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최근 KB전에서는 홍유순이 폭발하며 28점을 올리고 신이슬이 20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 순간적인 집중력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인 공격 효율은 여전히 리그 하위권입니다. 최근 홍유순, 신이슬, 신지연, 최희샘, 미마 루이가 모두 출전하고 있으며 잔부상 소식은 있으나 실제 결장은 보고되지 않아 실전 출전이 유력합니다. 신한은행은 빠르게 시작해도 후반에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패턴이 많아 단기 폭발력을 보여주더라도 치밀한 리듬 조절이 중요합니다. BNK썸은 이번 시즌 평균 득점 61.9점, 실점 64.3점을 기록하며 수비를 기반으로 한 짜임새 있는 농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득점이 다소 떨어지지만 실점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견고한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전에서는 김소니아가 15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소희가 18점을 추가하며 안정적인 득점 분배를 이뤘습니다. 김정은과 김도현 또한 꾸준히 로테이션에 가담하며 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세컨드 찬스를 줄이는 전술 수행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김소니아의 높이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우세를 노리고 신한은행의 빠른 공격 패턴을 차단하려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특히 외곽 방어에서 불안 요소가 있던 지난 경기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면서 중거리와 속공 득점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총점을 낮추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공수 성향을 고려하면 공격보다 수비의 세밀함이 경기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다만 신한은행은 홈에서 경기할 때 평소보다 공격 시도가 많고 초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 경기 초반에는 다득점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BNK썸은 이러한 빠른 리듬을 제어하며 자신들의 수비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대결은 득점보다는 상대의 리듬을 얼마나 끊어내느냐에 따라 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잔부상으로 인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존재하지만 홈 이점과 최근에 상승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지 않으려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격적으로는 외곽슛 성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면 접전 양상으로 이어질 여지 또한 충분합니다. 오버 양상 속에 신한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GS칼텍스와 현대건설입니다. GS칼텍스는 최근 5연승으로 분위기가 한창 오르고 있으나 이번 경기를 앞두고 전력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들블로커 오세현이 인대 파열로 시즌아웃 되었고 백업 자원인 최유림 또한 발목 부상으로 최소 2주 이상 이탈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중앙 높이 싸움에서 확실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며 권민지가 미들블로커 대체 자원으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본래 포지션이 아웃사이드 히터인 만큼 블로킹 타이밍과 중앙 수비에서의 완성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포 모마의 공격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도 따릅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서브에서의 위력과 외곽 공격의 폭발력으로 버티는 양상이나 높이 싸움과 속공 효율 면에서는 이전 경기들보다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페이스가 안정적입니다. 카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체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의 양효진과 김희진 라인이 리시브 이후 빠른 공격 전환을 주도합니다. 세터 김다인의 경기 운영 역시 균형감이 좋아 전체적인 템포가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디그 처리 능력과 리시브 안정성은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서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카리와 자스티스의 좌우 공격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블로킹 분산 효과도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 내 부상 이슈가 없어 주전 라인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GS칼텍스는 서브를 통한 초반 압박으로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때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블로킹 불안이 길어질 경우 현대건설의 높이 공격에 쉽게 뚫릴 가능성도 큽니다. 현대건설은 높은 리시브 성공률을 기반으로 세컨드 볼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경우 카리와 양효진의 득점으로 쉽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초반 서브 성공률과 리시브 효율의 싸움이 되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현대건설의 조직력과 블로킹 라인이 주도권을 잡을 여지가 큽니다. 오버 양상 속의 GS칼텍스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원주DB와 울산모비스입니다. 원주DB는 올 시즌 꾸준한 상위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전력의 균형이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 포워드 강상재가 시즌 도중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평균 10.7득점 4.8리바운드의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4번 포지션의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며 페인트존 내 실점이 늘었고 수비 리바운드 장악력 역시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릭 앨런슨의 허리 상태가 완전치 않아 기동력과 외곽 생산성 모두 저하된 상황이며 정효근은 아픈 컨디션으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 공격에서의 스페이싱과 수비 전환 모두 제약이 따릅니다. 그나마 외국인 듀오의 골밑 존재감이 유지되며 팀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지만 핵심 자원의 컨디션 불확실성은 팀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체육관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 수준이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드러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근소한 점수차의 승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울산모비스는 올 시즌 일정한 수비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입니다. 시즌 평균 득점이 70점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리그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빅맨 중심의 공격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날개와 가드 라인에서의 득점 생산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서명진의 패싱 게임과 피게로와의 변칙적인 돌파는 상대의 수비를 일시적으로 흔들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이가 떨어지는 DB의 인사이드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비스는 최근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에서 기복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수비 조직력과 박스아웃 완성도는 리그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다소 소극적인 득점 흐름을 보이는 대신 수비 집중도를 높여 경기 자체를 느린 흐름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점은 최근 실점이 늘어난 DB를 상대로 경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은 이미 여러 차례 맞대결을 통해 서로의 스타일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입니다. 원주DB는 여전히 전력상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시즌 초반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강상재의 공백과 앨런슨의 컨디션 난조가 겹치며 포지션에서의 활동 범위가 좁아졌고 이는 곧 공격 전개 리듬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홈의 이점을 살려 강한 압박 수비로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모비스의 안정된 리바운드 운영과 효율적인 세트 오펜스가 한두 쿼터 후부터 균형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당 득점이 리그 평균 이하로 수렴하고 있으며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전체는 낮은 득점 구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 자원의 공백과 컨디션 저하를 감안하면 원주DB가 주도권을 유지하되 마무리는 5점 이내의 근소한 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더 양상 속의 원주DB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레체입니다. 칼리아리는 최근 홈에서 꾸준히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 12위로 시즌 초반에 부진한 흐름을 일정 부분 만회했으며 득점보다는 수비 안정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부상자 이탈이 많아 전력 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안드레아 벨로티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며 3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던 그가 빠진 공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젠나로 보렐리 역시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해 22경기에서 3골 1도움을 남긴 가운데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마티아 펠리치, 마이클 폴로른쇼, 예리 미나까지 전력 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나는 수비 핵심 역할을 맡아왔던 만큼 그의 부재는 후방 안정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지토, 세미우 킬릭소이는 홈팀의 공격을 견인할 핵심 자원입니다. 칼리아리는 잦은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벤투스전과 베로나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조직적 수비와 빠른 전환 패턴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일정 간격이 충분했던 만큼 피로 누적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레체는 리그 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상황이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경기력 저하와 더불어 핵심 공격수 라메크 반다가 경고 누적으로 출장할 수 없어 전방의 돌파력과 역습 속도가 약화됩니다. 반다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드리블과 침투로 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 그의 부재는 단순히 한 선수의 공백이 아닌 팀 구조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메돈 베리샤, 프란체스코 카마르다까지 부상으로 제외되며 중원과 전방 연결고리가 약해졌습니다.
얄베르 라마다니가 경기 조율을 맡고 있으나 공격진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해 득점 기회 창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티아고 가브리엘과 안토니노 갈로가 꾸준히 출전 중이나 원정에서의 집중력 하락이 여전하며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무득점과 6경기 연속 실점이라는 기록이 그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격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반다의 결장은 전술 변동에도 부담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체가 원정에서 연속된 실점을 기록하는 동안 칼리아리는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유지했고 이 점이 경기의 균형을 기울게 만들 전망입니다. 전력 구성과 현재 흐름, 부상자 영향까지 종합하면 칼리아리의 공격 효율이 레체의 수비 재정비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리아리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기는 코번트리와 미들즈브러입니다. 코번트리는 옥스포드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길게 지켜온 리그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노리치 원정을 시작으로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는데 그 기간 9점을 따낸 미들즈브러의 1위 자리를 내주고 이제 추격자의 위치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홈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토마스 아산테가 이 경기까지 결장하기에 심스와 하지 라이트, 로메인 에세가 3리톱으로 출전할 것입니다. 미들즈브러는 리그 6연승에 성공하며 드디어 챔피언십 1위로 올라섰습니다. 노리치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만난 최근 2경기가 고비였는데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경기를 압도했는데 한 골차의 결과와 달리 더 많은 골차이로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력이었습니다. 코네이와 모건 휘테커가 상대의 수비를 경기 내내 몰아쳤고 브라우니가 중원에서 지원을 잘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코번트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소 분위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미들즈브러를 만나는 게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라이벌을 홈 일정으로 만나는 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라임스와 에클스가 브라우니와 모리스 등 원정팀 중원에 밀리지 않을 코번트리가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카모토와 로메인 에세가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설 미들즈브러 측면을 시종일관 두들길 것이고 심스가 집중력을 끌어올릴 코번트리가 승리하고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미들즈브러가 코번트리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기에 언더가 나올 것입니다. 코번트리의 승리 혹은 언더를 예상하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기는 지로나와 바르셀로나입니다. 지로나는 최근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홈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력 구상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좌측 풀백의 핵심 자원인 알렉스 모레노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고 중원의 아즈딘 우나이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빌드업과 전진 패스 루트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프란 벨트란이 최근 세비야전 도중 부상으로 교체된 뒤 출전이 불투명한 점도 중원 안정성의 변수가 됩니다. 이러한 결장은 지로나의 측면 전개와 중원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처럼 압박과 패스 템포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 이탈 전력의 부재는 점유율 경쟁에서 불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 라인에서는 여전히 빠른 전환과 공간 침투를 바탕으로 하는 플레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전후방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해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지로나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주전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동시에 빠진 상황이기에 후방 라인 조합의 완성도에서 다소 불안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경기에서 코파 델 레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흔들렸으나 리그 내에서는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강세팀입니다. 그러나 전력상 완비된 전력은 아닙니다. 미드필드의 중심인 페드리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했고 공격의 핵심 라인인 하피냐와 마커스 레시포드가 각각 허벅지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두 선수는 각각 14경기 8골 3도움, 21경기 4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에서 직접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이기에 결장은 활용 면에서 타격입니다. 게다가 수비에서는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무릎 부상으로 로테이션 가용성이 줄었고 가비 역시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입니다. 핵심 미드필드 자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경기 운영을 보다 실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중원에서의 과감한 압박보다는 효율적인 점유와 빠른 측면 전환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일정상 컵과 리그,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일부 자원에게 70분가량의 출전 시간 제한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존재하지만 선수단 뎁스와 경기 경험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로나보다 우위에 있으며 상대의 수비 공백을 집요하게 공략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로테이션 리스크와 체력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전반적인 조직력과 공격 효율성은 이번 경기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로나의 홈 저항은 분명히 만만치 않겠지만 공격진의 질적 차이가 결과를 가를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